개념이 좀 있을 텐데 문과 사람들은 열 용량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니까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갔어. 여름이야.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 가면 이렇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와 바다다 하고 갔어. 모래사장에 딱 발을 닿는 순간 어때?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물에 딱 가면 물은 어때? 시원하지?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모래도 물도 태양 에너지를 동일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모래는 엄청 뜨겁고 물은 모래에 비해서 안 뜨거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모래는 빨리빨리 뜨거워지고 물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뜨거워지는 거지. 자, 이걸 물을 A라고 하고 모래를 B라고 해서 다른 상황으로 설정해 볼게요. 자, A가 단위가 3이 있어. 자, B가 단위가 5가 있어. 자, 여기 단위가 먼저 A가 3개 있고 B가 5개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얘를 1도씨 올리는데 뭐 열에너지가 30만큼 필요하다 라고 하면 A를 요거를 1도씨 온도를 높이는데 30만큼 열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A라는 물질은 한 개가 있을 때 열에너지가 얼마 있어야 1도가 올라가게? 그렇지? 자, A라는 애는 한 개가 있을 때는 이게 열 용량이야. A의 열 용량은 얼마인 거죠? 10. 이해돼요? 자, B의 경우에는 얘를 1도씨 올리는데 뭐 열에너지가 5만큼 필요하다. 근데 B 5개잖아요. 그럼 얘는 B 1개 있을 때 B 하나를 1도 올리는데 얼마 필요하죠? B 1개 있을 때 1도 올리려면 열에너지 얼마 들여야 돼? 나누기가 어렵나요? 1만큼 필요하지. 그러면 B의 열 용량은 1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 용량이라는 건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특성,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이 열 용량인 거예요. 이걸 계산해서 나오는 얘네가 열량. 열 용량은 그러니까 물질 하나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 열 용량 개념 머릿속에 있어요? 이과 사람들은 얘가 있으니까 이 지문이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문과 사람들이 가영아? 문과 사람이 우리 이걸 모르니까 이 지문이 너무나 어려운 거 처음부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 지문으로 갈게요. 자, 이제 쉬울 거야.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해가 떠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아스팔트는 비슷한 온도의 연못물에 비해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 모래처럼 빠르게 온도가 올라간다. 이것은 아스팔트와 연못물의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달라진다. 자, 18세기에만 해도, 자, 시간표시니까 18세기에만 해도 사람들은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온도와 열량은 다른 건데 그걸 18세기 사람들이 몰랐다. 당시의 사람들은, 18세기 사람들은 어떤 물체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질량이 없는 입자, 그래서 입자라는 것 좀 잘 알아두고, 입자들은 열소가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는데 열소가
그 물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온도가 높아. 사실 열소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온도계 눈금에 표시되는 온도는 그 물체에 포함되는 열수의 양, 즉 열량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온도와 열량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어. 18세기의 사람들이 열 용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열소론에 의하면 동일한 질량을 가진 모든 종류의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그러니까 질량도 동일하고 온도가 같으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 즉 똑같다는 뜻이에요. 동일 질량의 온도가 같은 모든 물체의 열 용량은 같다고 간주한 셈이다.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물체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과 그 물체가 가진 열량은 다르다. 자, 온도랑 열량은 다르다. 즉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물체는 같은 온도라도 두 물체가 가진 열량, 즉 에너지의 양은 서로 다르다. 자, 두 개의 물체는 온도가 같더라도 에너지의 양이 달라.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예로 돌아가서 물체가 질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게 자체는 똑같아. A 3개랑 B 5개랑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둘 다 1도야. 근데 얘가 가지는 열 에너지는 30이었고 얘가 가진 열 에너지는 5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고 질량도 똑같더라도 열 에너지는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여기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럼 1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자,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온도와 열량은 다르다. 그런데 18세기 사람들은 이걸 몰랐다. 자, 온도와 열량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물질마다 뭐가 달라서? 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게 1문단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온도와 열량이 다르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문단, 열 용량의 개념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하여 정립되었는데, 자, 그중 18세기 초 파렌하이트는, 자, 사람 이름 나오면 항상 중요하죠. 수은과 물을 온도가 다른 물에 각각 혼합하는 실험을 통하여 열 용량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파렌하이트는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은과 뜨거운 물을 각각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운 물을 넣은 경우가 뜨거운 수은을 넣은 경우보다 혼합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 이 실험을 좀 이미지화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수은이 물과 동일한 질량으로 있는 거야. 자, 여기는 물이 있고 여기는 수은이 있는데 여기에 질량이 동일해요. 온도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수은 끓는 점 얼마예요? 물리. 수은 끓는 점 얼마인가요? 좀 알려줘봐. 네? 물리? 물리 여러분? 얼마요? 아니에요, 물리? 수은 끓는 점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해봐. 그냥 설정상 뜨거운 물질이니까 수은 끓는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네 다 60도라고 칩시다. 60도의 뜨거운 애들을, 얘도 똑같은 질량의 물, 차가운 물, 이
거야. 얘도 60도, 얘도 60도인 거야. 얘도 동일한 질량에, 동일한 부피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붓는 거야. 그러면 이 뜨거운 60도인 애들을 이렇게 부으니까 이 차가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얘랑 질량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데 이게 옛날 방식대로라면 온도와 열량이 같은 거라면 이 차가운 물의 온도가 올라갈 텐데 얘가 동일한 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이 온도가 동일해야 되잖아. 온도와 열량이 같은 거라면. 근데 아닌 거야. 얘가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걸 부었을 때 온도 변화가 더 심한 거지. 그 이유는 뭐게? 우리는 알잖아. 얘가 얘보다 열 용량이 높아서 얘를 이 온도로 만드는 데 드는 열 에너지가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들었던 열 에너지가 여기 와서 나오는 건데 얘는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가진 열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고 그게 이렇게 나가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서연아?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사이인데. 아,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물을 60도로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수은을 60도로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자, 이 노란 걸 불꽃이라고 치면 물을 60도로 만들려면 똑같은 질량의 물을 열 에너지가 이렇게 불을 세게 해야 돼. 근데 수은은 이렇게만 열을 가해줘도 금방 60도가 되는 거야. 빨리. 그럼 얘가 가진 열 에너지는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었을 때 요만큼의 열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면 즉 같은 질량, 무게도 똑같고 온도도 60도였는데 물이 수은보다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네,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물의 열 용량이 수은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자,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과 비교해서 나타냈고 그래서 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8세기 초에 비열이라는 말의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파레나이트의 실험. 자, 파레나이트 실험 언제죠? 18세기 초. 파레나이트 실험에서 밝힌 건 뭐죠? 물의 열 용량이 수은의 열 용량보다 크다.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자, 열 용량이란 용어는 18세기 중엽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어. 18세기 중엽 블랙에 의해 사람 이름 나오면 중요하니까 표시해주고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블랙은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까 파레나이트가 말해주잖아. 알았고 온도와 열량을 구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블랙은 열소론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인 거야. 1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는 그 열소, 입자들.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과학. 물체의 온도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가 지닌 열은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소론에 근거하여 열의 양을 의미하는 열 용량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늘날까지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18세기 중엽 블랙이라는 사람은 알게 되었어. 온도와 열량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열 용량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 열 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로서, 그러니까 물질마다 가지는 성질로서 어떤 물질 1몰의 열 용량은 어떤 물질 1몰. 자, 몰이 뭐냐면요. 어떤 물질에 입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 입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입자가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으려면 이 입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의 단위를 1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 곱하기 10의 20세제곱 맞나요? 물리 여러분? 아보가르도 상수 맞나요? 요 정도? 그래서 물 1몰이라고 하면 18g 정도? 그러니까 이 물이 되게 작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의 1몰. 자, 어떤 물질 1몰에 그러니까 어떤 단위예요. 입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들을 뭉쳐가지고 요만큼 뭉쳐서 1몰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물질이든지 1몰의 열 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가지는 속성이니까 열 용량이 다르다. 어떤 물질 1몰에 열량 Q,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 물질의 온도 변화가 델타 T만큼 발생했을 때 그 물질의 열 용량은 Q를 델타 T로 나눈 값. 그러면 열량을 뭘로 나눈 값? 온도 변화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얘가 열 용량의 개념인 거죠? 자, 이로부터 어떤 물질의 열에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는 얘가 분모니까 이 분모니까 열 용량과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얘가 분모니까 얘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겠죠? 자, 물질의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등 무슨 뜻이에요? 등호할 때 등. 같다. 이 적은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은 과정과 등압, 등모가 같아. 압력. 등압 과정은 압력이 같다. 등압 과정 두 가지로 나뉜다. 부피가 같은 과정과 압력이 같은 과정으로 나뉜다. 동일한 양의 기체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그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피스톤 같은 통이 이렇게 있고 피스톤 같은 게 있고 여기 막 열을 이렇게 가해주고 여기는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하나는 피스톤을 고정시켜 기체의 부피,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적 과정이며 1번. 다른 하나는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기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압 과정.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등압 과정이 있다. 자,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고 넘어올게요. 자, 여기 4번에 있는 그림이 방금 얘를 설명한 그림이야. 자, 용기 A가 있고 용기 B가 있어. 자, 피스톤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얘를 이렇게 고정해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요 위로는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여기다가 막 열을 가해주는 거야.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막 가해줘.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지겠지.
그러면서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산소는 부피가 커져요. 빵빵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피스톤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피스톤을 쭉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공간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압력이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되겠지. 근데 또 계속 데펴. 그럼 피스톤이 또 어떻게 되겠어?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변해요. 그렇겠죠? 근데 얘는 고정해놨어. 피스톤이 절대 못 올라가. 그러면 뭐가 일정해요? 피스톤이 못 올라가니까 이 통의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부피가 일정한 대신에 이 안에 있는 산소는 계속해서 부피가 커지는데 이게 꾹꾹 갇혀 있으니까 빵빵해지겠지. 그래서 얘는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변해요. 이해되죠? 이 통의 그림이. 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면, 자, 여기 기체에 열이 전달되면 등적 과정에서는 뭐지? 나사 이렇게 고정해놔서 부피가 똑같은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갇혀있는 기체에 압력이 증가하며 온도 또한 증가한다. 열을 계속 가해주니까. 자,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기체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압력은 일정해. 반대야. 그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 또한 올라가게 된다.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 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죠?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을 양쪽에 만들어 놓고 이것의 온도를 똑같이 만들려면 에너지를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돼? 얘가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니까 온도를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에는 좀 더 열을 가해줘야 되지. 그래야 온도가 똑같아지겠지. 이해되죠? 자, 따라서 두 경우의 몰 열 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며 열 용량이라는 게 뭐였죠? 이것의 온도를 변하게 만드는 데 드는 열 에너지였잖아. 그쵸? 그럼 열 용량은 누가 높겠어? 온도를 변하게 만들기가 누가 더 어려워? 등압 과정이 더 어렵지. 얘가 열 용량이 높을 거야.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 뒤에 내용이 그거예요. 얘가 열 용량이 더 높다? 얘가 온도를 변하기가 더 어렵다? 의 내용인 거야. 자, 그걸 알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지금 네 번째 문단인가요? 네 번째 문단 정리할 차례죠.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자,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자, 열이 전달되는 과정. 열 전달 과정을 두 개로 쪼갰어요.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이었어. 등적 과정은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높아져요.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해요? 얘는 피스톤이 쭉쭉 올라가니까 압력이 일정하고 뭐가 커져요? 부피가 커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단.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란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뿐만 아니라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내부 에너지는 이것도 다 있다.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알 수 없으며 원래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이 알기가 어렵대.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이걸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죠? 여기서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발생할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여기서 떨어뜨리면 나는 똑같이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것처럼 에너지의 원래 절대적인 값을 알 수가 되게 어렵고 알기가 어렵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변화량, 에너지의 변화량에 관심이 있어. 이건 몰라. 찾기가 어려워.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몰 열 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등적 과정의 경우, 등적 과정 뭐더라?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커지는 경우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응하는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적 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 그러니까 뭐 분의 뭐? 온도 변화 분의 내부 에너지 하면 되는 거죠.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들어온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하면서 용기의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용기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피스톤을 위로 올려야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피스톤을 위로 올리니까. 피스톤을 올리는 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률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경우 피스톤을 위로 밀어내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내부 에너지와 팽창률 두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한다.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용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 다시 말해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용량의 의미는 뭐 분의 뭐? 온도 변화 분의 엔탈피인데, 엔탈피는 뭐 더하기? 내부 에너지 더하기 팽창률이죠. 그러면 여기 아까 요 등적 연용량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등적 연용량은 온도 변화분의 내부 에너지였잖아. 그치? 그러면 등적 열 용량의 분자, 등압 열 용량의 분자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죠? 열 용량이 얘가 더 높으니까 등압 과정의 경우에 온도를 변하게 만들기가 좀 더 힘들다. 열 에너지를 더 가해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여기 5번 문제의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5번 문제를 정리하면 등적 과정, 등압 과정의 열 용량이 다르다. 이 지문이 문과 사람들한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쵸, 가영아?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역시 똑똑해. 자, 혹시 질문이 있나요? 3번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괜찮나요? 3번 문제 안 어려웠어요? 다 맞았어요? 3번 문제 1번, 2번 괜찮지? 그쵸? 1번, 2번 괜찮죠? 3번은 괜찮아요? 3번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아, 말을 좀 해줘봐. 자, 3번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이상기체란 이상형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 그냥 있다고 치면 하고 생각해보는 거 아니야? 이상기체도 실제로 이런 건 없고 그냥 가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는 그런 대상? 자, 이상기체란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봤더라?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5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봤어. 자, 5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내부 에너지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가 있었거든요. 내부 에너지란 뭐 더하기 운동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인력과 반발력으로 인한 잠재 에너지. 자, 이런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읽었었고,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게 없고,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으며 질량이 있는 가상의 기체이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상기체는 3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달리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 3번이 존재하며 3번 에너지가 존재하며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대조했어. 따라서 개별 분자의 운동에 다른 분자들이 영향을 준다.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이 감소한다. 그럼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3번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1번 반응에 의해 화학결합의 변해도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내부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였죠? 운동 에너지 더하기 화학결합에 의한 에너지. 근데 이상기체는 3번이 없다고 치는 거니까 화학결합이 변하면 2번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서 변하겠죠? 왠지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제 기체와 달리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말 대잔치한 거지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죠? 열과 에너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틀렸고, 실제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므로 괜찮지? 분자 자체의 부피가 있으므로까지 괜찮아.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 그럼 여기 부피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피 변할 수가 없어. 팽창기는 뭐더라? 피스톤을 밀어내는 건데 일정 부피의 용기 안에 있을 때는 피스톤을 밀어 올리지 않겠죠? 팽창기이 존재하지 않을 거. 팽창기는 피스톤 밀어 올리는 거고 얘는 닫혀 있어. 4번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에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 어때요?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 부피 변화만이 있고 온도 변화가 없다면 온도 변화가 없으면 이상기체는 1번이랑 2번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개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괜찮지? 자, 5번 실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개의 단위당 분자수가 많을수록 3번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3번 에너지가 여기 마지막 분자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호작용이 감소한다는데 얘는 분자수가 많으면 거리가 따닥따닥 붙을 거 아니야. 그럼 3번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상기체는 3번 에너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가까운 값을 가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얘는 3번 에너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3번 에너지가 계속 커지면 가까운 값이 아니라 멀어지겠죠. 자, 여기 3번 문제 이제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도 괜찮았죠? 어렵지 않았죠?